적인 분들은 여자가 설친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시죠. 따라서 김건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죠, 그분들은. 하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를 갈아치우는데 힘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처음에 인정한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판판이 이제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보면 아무리 다양한 현안이 등장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들이 한 30% 정도로 견고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부인 문제만 나오면 5% 내지 7% 10%가 빠져버려요. 그건 뭐냐면 보수층 중에서도 도대체 김건희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보수층에서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되면 이 사건이 터지면 5% 내지 또는 예를 들면 30%로 따지면 3분의 1이 무너져 버리게 돼서 정권의 위기가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초반에야 뭐 예를 들면 그 정도였겠지만 제가 볼 땐 지금은 엄청나게 피곤한 존재로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를 공격하지 못할 뿐인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말씀하신 영남의 노년층 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김건희라는 존재에 대해서 진짜 나쁜 얘기들만 돌아다녀요. 만약에 김건희 씨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김건희 씨가 없었다면 이런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의 30%대 박스권 지지율이 계속 갇혀 있었을까? 이런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진보든 보수든 뭐 진보 더 할 거고 제가 볼 때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저기는 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주부층 많이 나오는데 이제 65세 이상 주부층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예를 들면 그래도 그걸 지지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거의 다 무너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역사에 이제 인상적인 영부인이 3명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유경수 여사예요. 뭐 긍정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종의 권분의 야당 역할을 했다라는 게 알려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끊임없이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역할을 했대요. 얼마큼 사실인지는 모르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굉장히 좀 강압적인 독재 정치를 폈지만 여사만이라도 그 무도한 통치에 대해서 계속 서민의 편을 들어서 조언을 한 사람이다. 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순자 여사입니다.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그 옛날 뭐죠? 땅 투기하는 곳에 빨간 바지에 선캡 쓰고 나타나는 건 누구나 입소문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 부인이 되자 여러분들이 반감을 가지실지 모르지만요. 의외의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딱 2 아이템을 잡은 거예요. 하나는 유아. 그러니까 유아 교육이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화될 때다. 전두환이 잡았을 때가 딱 1980년이 네. 어떤 때였냐면 부모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초등학교 학교 보내면 갈겨두는 그거에서 아이를 무지하게 소중히 하던 그 시점이에요. 저도 직업상 좀 연관이 있어갖고 혜택을 많이 받는데 유아 교육 쪽에 하여튼 국가 예산을 엄청 퍼부으면서 그쪽을 확 신장시키고 또 하나 새 세대 심장재단이라고 그래갖고요. 노령층들에게는 진짜 말할 수 없이 혜택을 준 게 심장재단의 역할로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수들이 이제 뇌출혈, 뭐 심장병 해서 일찍 중풍이 되고 일찍 죽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료적 그 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뽀빠이 이상용이 그 대표 역할을 맡고 그 다음이 이제 이희호 여사입니다. 이희호 여사는 정책의 동반자로 여겨졌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 운영과 미래 계획을 위해서 뭘 할 때 1차적 토론자가 이희호 여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적이고 영민한 여사가 국정에 있어서 뒤에서 대통령의 지적 보조자였다, 토론자였다 이런 이미지로.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역할이 있었던 존재죠. 근데 나머지 이제 대통령 부인들은 약간 그냥 뭐 부인이었던 거죠. 존재감이 별로 없는. 그러다가 희한한 이제 김건희 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김건희 씨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실질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인사, 그다음에 국정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과 상의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앞질러서 이거 해야 돼, 이 사람 넣어야 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라는 선제적인 국정 운영의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씨도 결혼해서 평생 그 후에 하고 하자는 대로 따라갔더니 잘 되더라 하는 체험 때문에 꼼짝없이 말 듣는 그런 관계 형성이 돼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이순자 여사에 대해서 그런 이제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이제 부각을 하셨는데 뭐 부정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는 이제 전제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전두환이 받고 있는 그 냉정한 역사적 평가에 비해서요, 이순자 씨는 대단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영리한 사람이다.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할을 한 게 맞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한 1조쯤 땡겨서 그걸 호요식 살았잖아요. 네. 그거 외에 더 어떤 짓을 한 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객관 평가는 필요한데 영부인의 상해 하나로서 이순자가 활동가로서 좋은 역할을 한 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활동가로서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보수 진보 뭐 지지자 비지지자 할 것 없이 일단 비호감이라는 이제 생각은 확실히 좀 드는 것 같고요. 그 비호감의 이제 원인이 뭔지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제가 알고 있는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요, 대체로 김건희 여사에 비판적이긴 한데 옹호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여사가 하는데 뭐 그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만 평가하지라고 하면서 일단 그 논쟁을 좀 피해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김 여사가 하고 있는 행위는 아예 국민들이 뭐 왜 국민들이 이렇게 김 여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쪽의 의견이 있어서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김건희 여사를 좋다는 쪽으로 해줄 마음은 전혀 없구나. 제가 대구 경북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와 김건희 여사처럼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적이 너무 화려해요. 주가 조작 문제 관련해서 지금도 그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고, 소위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학력 조작 문제인데요. 이거 다 묻혔다가요, 숙명여대에서 총장이 바뀌면서 이것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석사학위가 표절이 확인되면 취소가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 경력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내 어떤 형태로든지 주가 조작, 학력 조작, 경력 조작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면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우리가 싫어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판명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아니 남편이 2년 동안 20,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거기 갇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해줄까?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알고도 안 하면 가락한 거죠. 거기다가 나쁜 행위까지 한다는 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공천, 뭐 계획 이런 것까지. 이건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의 삶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어떤 형태든지 누구와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이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행위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간악하고 사악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말씀하신 이순자 씨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 싫으니까 이순자 씨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얼굴이. 근데 보기 싫은 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턱이 삐죽 나온 거 가지고 제기했어요. 지금은 초기에는 소위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게 했지만 얼굴은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좋은 것만 찾아요. 손이 왜 그래? 왜 옆모습이 왜 그래?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나쁜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전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바뀌지 않는 한 진보든 보수든 좋아할 턱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바뀌었겠죠. 그랬으면 바뀔 거였습니다. 성공한 이 김건희 씨도 일종의 현재는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정치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대단히 긍정적이고 밝은 희망 회로를 돌려서 그걸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부정적 가능성을 뇌리에서 지워버려요. 지금 당사자들은 얼마나 지금 불안할까요? 지금 이 지지율로 봐서도 그렇고 이 터질 듯한 국민 여론이 언젠가는 폭발을 할 텐데 아마 희망 회로는 뭐냐면 마르코스와 이멜다 부부를 떠올릴 거예요. 국민힘에 의해서 해외로 쫓겨났어요. 비참하게 쫓겨났어요. 대통령 궁에 2,000벌의 구두가 발견됐어요. 그러나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화려하게 복귀해갖고 국회의원 되고 이멜다 본인이 마르코스는 바로 죽었죠. 얼마 안 가서 국회의원 되고 아들을 잘 떼밀어서 지금 필리핀의 현직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어요. 마르코스 주니어예요. 네. 요런 희망 회로를 그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설사 뭐가 좀 잘못돼서 법적 처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잘 국면을 돌파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뭐 무슨 그림인지 모르지만 점쟁이들의 여러 조언을 통해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 무도한 통치자들이 물러난 이후에 비참해진 사례들은 무수히 많은데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과 유사한 공산권의 완벽한 우상 숭배자가 바로 루마니아 차우세스크였어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국민들은 이 차우세스크를 거의 신처럼 이제 열광하고 뭐 군중들 모여서 나도 기록 영상 봤는데 거의 광신적으로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번 정권이 붕괴되니까 이거는 좀 표현이 그렇는데 군중들이 몽둥이 쳐서 때려 죽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느 그림을 그리시는지는 모르나 민중의 분노가 어떤 식으로 하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있다는 것도 한번 떠올리셔야 될 거다. 근데 희망회로 말씀하셨고 불안해한다 이 말이 이제 약간 좀 다르게 느껴져서 질문을 드리면 실제로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 대통령의 발언, 영부인의 활동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 이런 걸 보면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이것은 집권 5년 동안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좀 과합니까? 나는 그 불안은 그 반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윤석열 씨의 그 언행을 보면 전 전형적인 불안한 사람이 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총선에 대패를 했어요. 이건 역사상 최대 여권의 참패거든요. 이런 일이 없죠. 집권 기반이 그냥 휘청해버린 거예요. 근데 총선 끝나고 며칠 후에 TV 앞에 나와서 국민 담화 비슷한 거 했었잖아요. 막 자신감 있는 표정을 연출하잖아요. 사실은 정직하게 풀죽고 사죄하고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면 그때부터라도 어떻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해. 난 굳굳해. 난 밀리지 않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김건희 씨도 똑같아요. 극도의 불안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자기 생존 보호 본능에 의해서 난 연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아니 상식적으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다음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되는 게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아니, 생각이 없으면. 아니 숫자는 명확한 거니까요. 되는 게 네. 없다라고 하는 건 숫자로 저희가 확인하는 거죠. 네.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맨날 해봤자 아무리 자기가 뭐 통치한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20, 30%에 불과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참 실망하겠죠. 내가 맨날 시험 봤는데 맨날 시험 봐봤자 20점, 30점밖에 안 나와. 실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제가 볼 때 뇌구조가 이상한 거죠. 그렇다면. 근데 실망을 할 때마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라고 하는 부인이 갈 때마다 저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괜찮아. 뭐가 문제야? 당신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저 배불 쪽이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결혼하면서 계속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김건희 씨 얘기대로 실제로 됐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뭐 주변에 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예를 들면 얘기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때마다 집에 들어가면 뭐 때로는 혼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들어갈 때마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본인이 하잖아요. 근데 희망 회로를 굴린다는 건요. 무언가 믿는 게 있는 겁니다. 전세 역전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냥 제 추정은 이건 100% 추정이에요. 역시 전쟁 위기 국면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 위기 국면이 되면 지금까지의 뭐 여야 간의 공방이니 논쟁이니 시민들의 지지율이니 다 소용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집권 기간 한 근 3년 가까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남북 간의 그러니까 실제 국지전일 수도 있지만 전쟁과 유사하고 방불을 하는 어떤 그 국가 비상사태에 도입하는 거. 그 말씀은 그러면 우리 사회의 극단적 혼란을 야기시켜서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비슷한 방식이다. 예,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권부 내에서 여러 이제 액션 플랜들이 존재하겠죠. 예. 그 중에 뭔가 하여튼 그 내란에 준하고 남북 간의 교전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 방식으로 통치를 이어나가면 보수 세력은 계속 집권한다. 우리들은 퇴임 후에 안전하다. 이런 믿음이 하나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 가진 분 있을 겁니다.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불안해하면 저 같으면 정권 끝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감옥도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불안해하니까 이게 왜 불안해졌지? 지지율이 왜 폭락했지? 따져볼 거 아닙니까? 아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구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각계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데도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해하지 않고 내 방식이 맞다라고 계속 밀어붙이기 때문에 더욱더 늪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안한데 예.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야. 이거 아닌가 싶어요. 도박사 심리인데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도 뭐 가정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맡고 있는 조직에서 큰 위기가 오면 뭐가 그래 이거 큰일이야 내가 책임 다 져야 돼 이러면 좀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좀 따져보고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러면 대체로 국정 운영이라는 게 민심을 바라보고 언론을 보고 또 좋은 자들이 엄청 뛰어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면 저렇게 지지율이 20% 바닥에서 헤매지는 않을 것 아니냐. 아니 네 죄는 네가 제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벌인 죄가 묻을 수 없다면 제가 다른 걸로 때려 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품백 잘 넘겼어요. 얼마나 힘들게 넘겼습니까? 근데 뭐가 다가옵니까? 주가 조작 문제가 다가올 겁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아마 노문 패널 문제도 다가올 것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양평 고속도로 문제,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공천 개입 문제, 당무 개입 문제,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예를 들면 중대 사안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의혹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아직까지 확인 안 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김건희 씨가 개입됐다라고 하는 연루 의혹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방조하고 방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거 갖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 잘못을 제가 국민한테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용서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